가끔은 누군가의 한마디가 하루를 망쳐놓을 때가 있습니다. 별뜻 없이 툭 던진 말에 마음이 쿡 찔리고 조금 날이 선 말투에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말한 사람은 잊었는데 들은 나는 며칠이고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 말이 진짜 내 문제였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피로, 감정, 혹은 자기 방식이었을 뿐인데 나는 괜히 그 화살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아무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강철 멘탈이 되자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켜야 할 경계는 내가 정하자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안의 평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감정의 방패를 만드는 연습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한 3가지 심리 기술을 지혜롭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왜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더 크게 흔들리는지 심리학적으로 함께 짚어보며 감정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참는 법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방법, 그리고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방법입니다. 가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었지? 하고 나 자신을 의심하면서도 이상하게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잠들기 전까지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말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죠. 그 중에서도 어떤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이유 없이 날아온 말 한마디에 마음이 꽂히는 이유. 거기에는 분명한 심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누군가의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그 말의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 좀 피곤해 보여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걱정해주는구나 라고 해석하고 고마워합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못나 보이나? 피곤해 보인다는 건 외모 지적이잖아 라고 받아들이고 상처받습니다. 말은 같지만 그 말의 더 쉬운 해석이 전혀 다른 거죠. 이처럼 우리가 타인의 말에 자주 흔들리는 이유를 심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있는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어떤 부분엔 자신이 없죠. 내 외모, 판단, 말투처럼 나 스스로 민감하게 여기는 영역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말 한마디는 전곡을 찌르는 듯 들어옵니다. 그 반응은 약한 게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몸이 아픈 곳에 손만 스쳐도 움찔하는 것처럼 마음도 아픈 곳엔 반응이 빠릅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정체성과 위치를 확인한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이 비교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질 때 말 한마디가 평가처럼 느껴지고 그 말에 따라 나의 가치가 들쑥날쑥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자존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를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다만 너무 자주 묻다 보면 피곤해진다는 거죠. 남의 기준에 너무 익숙해지면 내 기준이 희미해지니까요. 세 번째는 과거의 상처 경험입니다.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말로 마음 깊이 다쳤던 기억이 있다면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뇌는 자동으로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이건 정서적 기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감정이 강하게 동반된 기억은
뇌의 편도체에 강하게 각인되고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팠던 말은 지금도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연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강렬한 경험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기억이 지금도 너 조심해야 해 하고 나를 지키려고 나선 겁니다. 뇌가 참 성실하죠. 때로는 과도할 정도로. 이 세 가지 반응은 모두 우리가 이상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나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조금은 다르게 반응하는 방법을 익혀갈 뿐이죠. 그게 감정의 기술이고 그 기술은 누구나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머릿속에 대화가 오래 남는 사람입니다. 상황은 끝났는데도 대화는 계속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마음 안에서는 여전히 되감기가 반복되죠. 이건 그만큼 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담는 사람, 그래서 말의 여운도 길게 남는 겁니다. 또 하나는 타인의 말에 따라 기분이 쉽게 바뀌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 줄에 하루가 환해지고 무심한 말투 하나에 금세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죠. 감정이 섬세하고 주변의 공기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사람들에겐 흔한 일입니다. 그건 유리 멘탈이 아니라 감정의 촉이 발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너무 자주 출렁인다면 조금은 중심을 잡는 연습도 필요하겠지요. 바람이 불어도 깃발이 펄럭이는 건 괜찮지만 깃대까지 흔들려선 안 되니까요. 세 번째는 의도 파악에 신중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들리는 말보다 그 말 속의 숨은 의도를 더 들여다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말 진짜 뜻은 뭘까? 혹시 나를 불편해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죠. 이건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된 성향이지만 때론 그 과잉 해석이 내 마음만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은 깊되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는 건 좋지만 물속에 잠기진 말아야 하니까요. 네 번째는 실망이나 긴장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습관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조금만 차가워도 내가 뭘 실수했나? 혹시 내가 무례했나? 같은 생각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그만큼 나와의 대화에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요. 하지만 모든 감정의 이유를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친 걸 수도 있고 단지 그날 기분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관계에 책임을 지는 것과 감정까지 떠안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속으로는 불편해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무례한 말도 웃으며 넘기고 상황을 얼버무리곤 하죠. 이건 갈등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는 진심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조용히 쌓이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 한마디에 폭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괜찮지 않다고 말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말이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숨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진짜 배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특징들이 하나라도 마음에 스치듯 느껴진다면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관계의 책임감이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섬세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수성 덕분에 당신은 많은 이들의 미묘한 마음을 읽고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섬세함이 나를 해치는 칼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나를 위한 방패도 하나쯤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냥 참고 넘기거나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 다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참고 넘기면 속이 상하고 마음을 닫으면 관계가 상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 지금 좀 서운했구나. 그 말에 생각보다 마음이 흔들렸네. 이렇게 내 마음의 반응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을 무시한 채 쿨한 척하거나 괜찮은 척하면 그 감정은 안으로 들어가서 더 오래 머뭅니다. 감정은 흘려보내야 사라집니다.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인정하세요. 이게 첫 번째 철벽입니다. 방어는 밖에서 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해석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이라는 건 늘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날선 말도 있고 애매한 뉘앙스로 건네진 말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진심은 뭔지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돌려봐야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저 말은 그 사람의 피로, 혹은 습관, 또는 자기 감정에서 나왔을 뿐일지도 몰라. 그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거리두기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의 거리, 해석의 거리만 잘 둬도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철벽입니다. 마음은 자주 들여다보되 너무 가까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의 기준을 세워두는 겁니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말은 웃고 넘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내 안의 진실과 얼마나 닿아 있는가입니다. 누가 내게 넌 너무 예민해라고 말할 때 내가 내 감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기준이 있으면 상대의 말이 나를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선 하나를 그려두세요. 그리고 아무 말이나 그 선을 넘게 두지 마세요. 이게 세 번째 철벽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먼저 믿어야 하니까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늘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 뭐라고 받아쳐야 하지? 이걸 그냥 넘기는 게 나은가?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준비된 한마디가 내 감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 방패는 싸움을 피하되 나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내 마음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이제부터는 몇 가지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말과 태도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무심한 지적에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옷 입으니까 좀 피곤해 보인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이럴 땐 보통 억지로 웃으며 넘기거나 괜히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리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수록 해석은 내가 정하면 됩니다. 가볍게, 그러나 중심 있게 이렇게 받아쳐보세요. 요즘 이런 스타일이 나한텐 제일 편하더라고. 피곤해 보여도 난 만족 중이야. 요즘 내가 말보다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봐. 이런 말은 감정을 쏟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 리듬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말할 권리보다 자유롭게 반응하지 않을 권리를 더 자주 잊는다. 무례한 말에 무례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다운 톤으로 중심만 잡고 있어도 그 말은 내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상황, 농담인지 비꼬는 건지 모를 말을 들었을 때, 그 정도면 잘했지 뭐 너답게. 넌 항상 그런 식이야. 근데 그게 또 귀엽지. 말끝마다 농담이야를 붙이는 사람은 사실 본심을 감추고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에 매번 마음을 다치고 돌아와서는 나만 괜히 과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땐 장난처럼 웃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잘한 건지 모르겠네. 그냥 잘했다고 해주면 안 돼? 그 말 듣고 내가 웃어야 하는 건지 고민되네. 이건 따지자는 말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긋는 표현입니다. 말의 분위기는 가볍지만 그 속엔 그 방식은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되살아난다는 점입니다. 말은 단순히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자존감의 구조물로도 작용합니다. 세 번째 상황, 충고인지 간섭인지 헷갈리는 말이 계속될 때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나이에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은 가장 헷갈립니다. 상대는 도와주려는 말이라 주장하지만 듣는 나는 부담스럽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히자니 애매하죠. 그럴 땐 말을 곧장 반박하지 말고 프레임을 다시 짜는 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 나도 그 마음은 알지. 근데 이번엔 내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생각엔 나이 제한 없잖아요. 저는 지금 이 생각이 맞다고 느껴요. 이 말의 힘은 정중한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싸우지 않되 나를 그대로 굽히지도 않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싸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보다 거리두기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 상황, 남의 기분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너 때문에 괜히 분위기 이상해졌어. 상대방의 기분이 온전히 내 책임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과부터 합니다. 아,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어. 하지만 계속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말도 조심스럽고 숨도 불편해집니다. 이럴 땐 이런 식으로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해. 그런 뜻은 전혀 없었어.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 나도 내 입장을 솔직하게 전한 거였거든. 이건 무례한 방어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감정과 책임지지 않아도 될 감정을 구분하는 기술입니다. 누군가의 감정 전부를 내가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감정 속에 갇히게 됩니다. 감정에도 책임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내가 그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하루가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내가 너무 약한 걸까?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마음을 쓰는 사람이고 관계를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마음의 방패는 단단한 성벽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말을 밀어내는 차가운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해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어떤 말은 거르고 어떤 감정은 멀리 놓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내 편이 되어주는 태도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란 바람 같아서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흔들 수 없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이 당신 마음을 흔들었다면 잠시 멈춰서서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 깊이 받아들인 건 아닐까? 굳이 이 말까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을까? 말의 무게는 줄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떠안는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는 이제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말의 방패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지금도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그걸 꺼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당신의 감정을 당신 손으로 지키기 위해서요. 오늘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의 중심을 지키는 3가지 심리 기술과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말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속에서 마음에 남은 한마디가 있으셨다면 그 문장이 오늘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당신의 마음이 오늘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